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합니다. 계속해서 애매한 흐름들. 뉴욕 증시도 살아났고, 그리고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일단은 탈출했어요. 안 좋은 흐름에서. 근데 유독 한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지수 중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안 좋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럼 뭔가의 리스크들, 최근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도발 움직임, 제가 볼 때는 땡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의 그런 땡깡들, 우선은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죠.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미국에서 금리를 예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인하했었던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지만은 지금 며칠 사이에 또 몇 주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과 기업 실적들이 대부분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정학 리스크와 맞물려서 이것이 좀 한국의 리스크를 높이지 않았나.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서 한국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리스크 바라볼 수 있는, 한국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국내외적인 금융시장 리스크를 원달러 환율로 좀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1300원을 찍었었는데 9월 30일입니다. 1300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137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뉴욕 증시가 좋다는 것을 좀 대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입니다. 다우는 신고가. 금리도 내려가는데 경제 지표도 좋아요. 신고가 나올만 하죠. 중국 주식시장도 한번 볼게요. 중국 주식시장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상당한 투기적인 수급이 유입돼요. 그럼 전 세계 헤지펀드가 주목을 한단 말이죠. 이만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 뭐가 있을까? 지금 시황에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은 중국 주식시장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끼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한국 주식시장으로 구태여 유입이 될 수 있는 자금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투기성 있는 종목을 사기도, 안정성이 짙은 종목은 오히려 다우지수 포함된,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이게 훨씬 나을 거고, 모멘텀이, 그리고 성장성을 쫓는 종목들, 그러니까 투기적인 종목들은 오히려 중국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고, 그럼 아까 서두에서도 표현해 드렸지만은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흐름이 애매해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쵸? 가지도 않고 안 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오늘 지금 녹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녹화인데 오늘 가장 실망스러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4%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요 4.44%예요. 더 기분 나쁘죠? 444? 4시 44분에 시계 보면 참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우리 어제 SK 하이닉스 보면은요 오히려 돌파를 했어요. 저항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기대가 더 커지는데, 사실 기대가 더 커져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오려면 매수가 들어와야지 맞죠. 이런 그림이 더 자연스럽죠. 또 이거는 뭐 TSMC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악재라고 얘기할 부분도 없는데 장 출발하자마자 상승 출발하고 쭉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참 사람 진이 빠지게 만드는 증시고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근데 삼성전자는 더해요. 진짜 삼성전자는 참 이건 뭐 장기 투자 손절매를 해야 될지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뭐 결국에 올라가긴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추세 큰 흐름에서의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반전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볼 거는 또 펀더멘탈적으로 그럴 근거도 별로는 없어요. 다만 수급이 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딴 거 사지 왜 못하러 구태요? 다른 성장성이 높고 당장 모멘텀이 좋은 반도체 종목들도 많고 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팔할은 삼성전자가 발목을 묶어놓은 거라고 보여요. 이게 그냥 뭐 원래 하락 추세였다면 삼성전자가 모르겠는데 올해 보면은 대세 추세 흐름에서 연중 신고가를 2번이나 만들잖아요. 이제 그 연초 포함하면 3번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 뭔가에 뭐 화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희망을 준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주식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라면 보증수표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 진짜 올해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인 지인들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지금 뭐 사는 거냐, 파는 거냐. 솔직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시원하지는 않죠. 좀 역시 애매한 측면은 있으니까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나을 거고.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뭐 발목을 잡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수 발목을 잡은 게 아주 큰 역할이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재미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인 거는 삼성전자 흐름이 크다. 삼성전자 흐름에 비해서 그러면은 왜 또 시장은 무너지진 않고 있는 걸까? 삼성전자 주가는 그런 모양인데 그런 점 우리는 체크는 해봐야지 될 것 같아. 일단 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월등히 나은 흐름이고, 그쵸? 월등히 나은 흐름이고, 저는 SK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AI 성장성을 HBM이 좀 한국 증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세우고 나오면서 하이닉스 주가는 좀 뻥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오늘 흐름을 가지고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버팀목이 되는 종목도 이런 거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4위 종목인데 강하잖아요. 딱 봐도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KB금융 연중 신고가 나오고 그렇게 뭐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알테오젠 오늘 또다시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다시 신고가예요. 알테오젠 몇 번을 말씀드리고 추천도 진짜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굳히고 에코프로비엠을 멋지감치 시가총액 비중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보는 것하고 다르게 종목별로는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강하고 좋은 종목들이 지수별로는 많이 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리가켄바이오도 흐름 좋았고요. 자, 뭐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추천도 많이 드리고 계속
유튜브 방송에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런 류의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류의 종목들, 크게 가는 종목들,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수익을 주는 종목,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3개월 사이에 아니면 1년 동안 두세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몇 달 동안이나 아니면 1년 동안, 그런 종목들을 또 찾으면 돼요. 아니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뭐 지수랑 삼성전자가 그런 상태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시장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죠. 종목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자, 그럼 알테오젠의 주식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의 가장 큰 특성은 뭐죠? 가치일까요? 수익성일까요? 성장성. 당장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건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게 수익성 좋고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훨씬 더 유망한 종목일 수 있어요. 저 외부 시각에서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현대차에 대한 주가 전망이 뭐 우리 한국인 시각이 아니고 외부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유망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는요. 주가 수익 비율이며 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며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실적 좋거든요. 그런 류의 종목들 장기 투자에 있어서 뭐 3년을 보고 투자한다면은 3년, 5년을 보고 투자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보다 현대차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치들, 바이오에 대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좀 성장성으로 해석하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뭔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니면은 진짜 뭐 알테오젠처럼 핫해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면 바이오 쪽에서 그러면 충분히 주가를 뛰어 올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태성이에요. 태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뭐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럽죠. 많이 오르면. 근데 이런 종목들이 더 가는데 어떡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뭐 한번 주가가 폭하고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현재 위치가 짧지만 단기적이지만 과열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뉴스를 인위적으로 내보내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급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치긴 합니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해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이런 류의 구간에서는요. 그럼 태성. 왜 제가 태성에 대해서 말도 많은데 작전주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막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들은 다 작전주죠. 그동안 에코프로비엠이며 2차전지 관련주들 막 거의 700% 800% 수익 나고 이런 것들은 다 작전이었던가요? 그렇게 따지면 주식을 못하죠. 태성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성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은 바이오 성장성이 아니고 IT 성장성입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재료들이 섞여 나오면 사짜 느낌이 나요. 일단 첫 번째 복합 동박. 동박이라는 것은 이제 2차전지 응급 집전체 그 동박이거든요.
근데 이 동박이 중요한 게 일단은 안정성하고 그러니까 발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합동박이라는 것은 그것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거든요.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그 발열이 수명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는 배터리 성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한국은 중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하찮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한국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중국산 싸구려 제품은 그렇죠. 중국에서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술 투자가요. 한국도 빨리 그런 착각들에선 좀 깨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뭐 그 태성은 중국 쪽 업체하고 복합동박 관련된 기술 개발이 있고 중국 배터리 업체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큰 성장성으로 좀 주가가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PCB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PCB 쪽에서도 기판 쪽에서도 최근에 성장성으로 주목받는 게 글라스 쪽이거든요. 글라스 기판 쪽이거든요. 지금 뭐 연성 PCB라든지 과거에 플렉서블 PCB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계속 또 차세대라면은 앞으로는 유리 기판을 또 차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꼭 주가하고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직까지 뭐 실적이 내년에 이렇게 나오겠다 뿐인 거지. 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뭐 꿈인 거죠. 태성 역시. 근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니까. 이게 진짜 뭐 사자 느낌이 나고 또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오를 수 있는 것은 그런 유의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는 AI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뭐 AI 뻥튀기 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실제로 TSMC 실적 나오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었죠.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도나도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태성도 이쪽 PCB 쪽 뭐 글라스 에칭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서는 AI 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관련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태성은요. 또 근데 너무 이것저것 엮이는 건 좋지 않아요.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어찌 되었거나 우리는 태성을 볼 때 성장성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쭉 치고 갈지 조정 보이고 갈지 당장 다음 주에 그걸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결론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분할 매수 시작하는 것도 너무 큰 모험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서 그렇지 지나고 보면 나중에 뭐 주가 10만 원 넘어가고 뭐 30만 원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은 똑같이 그냥 베이스니까요. 태성을 추천드리는 건 오늘 주제에 맞게 알테오젠이 뭐 꾸준히 참 또 많이 올랐죠. 그쵸? 얼마였나요? 23년도 9월에 10배 올랐네. 10배 주가가.
2년 동안 10배 올랐네. 한 성장성이 그 무서운 거죠. 주식시장에서. 한국에 이런 주식들이 있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계속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종목들이 다 성장성으로 이런 주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유해 종목들, 한국 시장에서 성장성을 부여받고 이런 투기적인 흐름으로 주가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종목들, 그게 특징이라는 거고, 알테오젠이 오른 특징이기도 하고 태성이 앞으로 오를 특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태성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시장 심리가 너무 안 좋죠. 한국의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죠. 그런데 또 뜯어보면은 유망한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종목도 꽤 많아요. 주간 단위로 신고가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은 상당한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좀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도 드렸었고, 안 가는 종목들 껴안고서 계속 버티지 마세요. 언제 갈지 몰라요. 안 가는 종목들은요. 변동성이 좀 크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높더라도 잘 가는 종목들 중에서 찾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 알테오젠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야지 됩니다. 알테오젠 2년 동안 10배 오를 동안 뭐 했냐는 거죠. 계속 뻔히 추세적으로 가고 있는 게 다 보였는데 이렇다 할 과열 한번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뒤늦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